오늘 문해력 17차예요. 이제 거의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가 피부과에 가면 피부 진료를 받을 때 더마 클리닉이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이게 덤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죽, 인간의 가죽은 피부죠. 가죽은 피부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피부를 쓸 때는 더미스 이게 피부예요. 그런데 피부가 바깥으로 드러난 피부다. 피부가 바깥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한 피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피더미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단어 앞에 이가 붙으면 뭐고? 아웃이고요. 그래서 에피더미스가 바로 표피입니다. 됐죠? 가죽 겉껍질인데 여기에서 학생들 중에 그 구분 못하는 친구들 있대. 껍질하고 껍데기의 차이가 뭐지? 사과 껍질 맞아? 배 껍질 맞아? 조개 껍질이야 껍데기야? 껍데기. 단단하면 껍데기야. 그럼 자동차도 껍데기야 껍질이야? 껍데기야. 단단하면 껍데기야. 그러면 가지 껍데기야 가지 껍질이야? 껍데기. 가지 안 먹어봤어. 오케이. 그러면 그럼 표피 안에 보면 표피 겉피부 안에 보면 이렇게 진피가 있어요. 내가 어제 마침 이렇게 좀 상처가 났는데 여기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여기 내가 저기 뭐지? 택배 상자 뜯다가 손까지 같이 잘랐거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표피가 잘린 거고 그 안에 진짜 피부가 또 있어요. 그걸 진피라고 해요. 알겠죠? 표피, 진피. 통합과학에 나오더라고. 통과에 더미스 생명 파트.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질량입니다. 바탕질 헤아릴 양자인데 사실 이거는 영어로 mass라고 한다는 것까지는 알아주면 좋겠고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질량과 무게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질량과 무게는 다른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달에 가면 중력이 6분의 1이라서 실제로 무게도 어떻게 돼요? 6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게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요. 중력의 영향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질량의 양은 같아요. 그걸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선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이다의 반대말이 절대적이다. 자, 한번 해보죠.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죠? 지난 비문학 할 때 제가 얘기해줘. 지난주에 내가 여기에서나 너희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몸무게가 큰 사람이 되지. 내 친구들 자이모시스 친구들한테 가면 어때? 내가 제일 홀쭉이다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나의 몸무게란 건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상대적이란 언어를 쓸 때는 가변적이다. 그 다음에 절대적이란 언어를 쓸 때는 불변적이다. 이렇게 가변성, 불변성. 됐어요? 가변성, 불변성. 됐니? 오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과 상대적을 다시 한번 정돈할게요.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상대적. 가보겠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위치가. 그죠? 우리가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뉴턴이란 과학자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우주 어디에 가건 똑같은 빠르기로 흘러간다. 시간의 빠르기는 항상 똑같다. 절대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시간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언어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이렇죠. 아인슈타인의 얘기는 뭐였지? 뭐가 빠르면 특정 대상의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 느리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시간의 속도가 절대적이 아니야. 대상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 느리게 흘러간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나 똑같은 빠르기로 흘러간다 아니다라는 걸 제시한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우주선도 만들게 되고 우주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정상과학이었던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상과학. 그래서 정상과학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normal science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건 normal이 아니고 summit입니다. 산 정상이다. 산 정상에 올라가다 할 때 그 정상이에요. 됐어? 서밋. 이 정상과학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상과학이 생겼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뒤쪽에 있는 예우까지 한 번에 한 것 같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이런 뉴턴의 철학에서 뉴턴의 과학에서 아인슈타인의 과학으로 우리가 정상과학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정상과학. 그 다음 단어는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가중치는 더할 가짜, 무거울 중자, 값치자고요. weight 자체는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weight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가중값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런 겁니다. 자, 대학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시예요. 예시. 국어 1등급이 있고요. 한자 1등급이 있어요.
대학교는 어떤 분야를 더 높게 쳐줘야 돼요? 그죠? 국어 1등급을 더 높게 쳐줘야 되죠. 그래서 국어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야, 국어는 학교에서 일주일에 몇 번 배워? 아, 6번 배워요? 그럼 6번. 한자는 몇 번 배워? 2번 배워요? 그러면 2번. 그러니까 연희는 가중치가 6이고 연희는 가중치가 2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여기에 얼마만큼의 힘을 더 더해주기 위해서 값을 곱해줄 거냐. 이게 가중치입니다. 알겠어? 오케이. 얘한테 더 무게를 주기 위해서 값을 더해준다. 그게 가중치입니다. 다음 옵션. 옵션이라는 단어는 옵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기만 하면 되죠. 옵트가 무슨 뜻이지? 영단어의 옵트가 무슨 뜻이니?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옵션 하면 뭐예요? 내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썬팅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이죠. 그게 선택권입니다.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됐니? 다음 촉매. 촉매는 다을촉 중매매 뭐 그냥 대충 적어도 되고 캐탈리스트 정촉매 역촉매 이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촉매의 보통 목적은 시간을 줄이는 거거든. 그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곳을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랩실이라고. 들어봤어? 랩실? 과학실이지? 그 이 사람들 보통 뭐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과학자 하면 되게 멋있는 그림만 많이 생각하잖아. 곡을 딱 끼고 막 이런 거 즉각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응 하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30시간을 넘게 기다린대. 제일 많이 기다려본 거 몇 시간이야 했더니 나 41시간까지 기다려봤어. 야 병신아, 그러면은 하루 넘을 거는 미리 알았을 거 아니야. 그냥 집 갔다 오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안 된대. 왜냐면 잠시 잠깐 1분 1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대.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 된대. 그래? 그런 거야 과학자의 삶이.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은 이런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겠지. 예를 들어서 A가 B라는 현상으로 반응하는데 총 3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가정해보자. 됐어? 여기에다가 기억이라는 제품을 넣고 니은이라는 제품을 넣었어. 기억이라는 제품을 넣었더니 시간이 몇 시간이 됐냐면 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들었어. 니은이라는 제품을 넣었더니 시간이 45시간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정촉매라고 하는 거야. 어떤 촉매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촉매야, 촉매. 이걸 정촉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니은 같은 건 뭐라고 하냐? 이건 역촉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는 거예요? 정촉매, 역촉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논리적 가능성,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별거 아닌 게 이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을 때 그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논증 혹은 추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추론이 타당하다 이 말과 같은 말은 합리적이다.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 감정을 지니고 있다면 인간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어요. 서로가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이런 게 타당한 거야. 논리적 가능성만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화성에서 진짜 외계인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러면 그거는 실제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은 되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실제 존재하는 것까지를 따지면 뭐라고 하느냐? 건전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건전한 추론이다. 우리가 논증을 평가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논리적 가능성,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논리가 영어로 logic이니까 논리적 가능성은 logical possibility고요. 그죠? 오케이. conceive가 받아들이다는 뜻이죠. conceive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알고 있지? receive가 receive 할 때 가르쳐줬는데 receive가 받아들이다는 뜻이야. conceive 단어의 앞에 con이 붙으면 뭐야? together. 그래서 함께 받아들이는 거야. 그 다음에 able 뭐 할 수 있는 ity 이게 명사.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logical possibility,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 이걸 따져본 거고, 그 다음에 타당한 추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타당한 추론이란 게 뭐야? 라고 하면 바로 논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을 타당한 추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valid inference인데 infer가 뭐지? infer가 한번 했었는데 자 한번 해볼게. valid inference 단어에서 infer가 무슨 뜻이냐면 infer가 추론하다. ENC가 붙어서 명사화. 됐어? 그러면 유효한 추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효한 추론.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니까 유효한 거지. 온당하다가 정당하다고 타당하다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 이런 흐름.
온당하다를 적을 때 좀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지. 그럼 아는 단어로 적으면 되지. 타당하다. 타당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해.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유가 충분해. 그게 logical reasoning. reason이 이유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맞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왜? 그게 실제 존재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건전한 추론이다. 알겠죠? 이와 관련한 지문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 더 좋을 거예요. 좋습니다.